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순기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이상 3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식과 질문 시간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진행 순서는 의원님의 일괄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의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이번 제250회 정례 구정질문을 위해 자리를 하고 계시는 김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방청석에서 경청해 주시는 지역 주민들도 그리고 언론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독산 2, 3, 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순기 의원입니다. 일천여 공직자분들도 이번 제250회 정례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답변 준비로 많이 긴장하였을 겁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 질의는 금천구의 차량 및 주차면 수, 현황 파악을 통한 부설 주차장 관리 대책과 주차날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주차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갖고자 주거 밀집 지역과 금천구 인구 대비 차량 등록 대수, 주차면 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부설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쓰인 점 등을 조사했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어떻게 하면 다소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말 기준 금천구 인구는 22만 7,481명이며 1인에서 3인 이상 가구는 12만 381가구입니다. 차량 등록수는 2021년부터 매년 15%에서 5% 하향 추세로 2023년 등록된 차 종류를 보면 특수차 294대, 화물차 13,309대, 승합차 3,320대, 승용차가 75,363대로 총 92,286대입니다. 1인에서 3인 이상 가구 수인 12만 381가구 기준 1.30 가구당 차량 한 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는 야간 20m 도로를 조사해본 결과 독산 3동 주민센터 아래서부터 20m 끝나는 지점까지 양방향의 협진로길, 두산로길, 삼복도를 포함하여 총 968대가 주차되어 불법 주차가 만연한 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주차면이 16만 8,197면이 있는데 인구 대비 1.30 주차면이 충분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부수 주차장을 그 용도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먼저 부서주차장을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방으로 사용했던 부서주차장 내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주차장을 가정 및 상업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주차장을 사무실 등 영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모습입니다. 이렇게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서주차장들이 난무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조사 나가서 확인한 것은 실제로 더 많으며 보여드린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건축물이 조금만 위법해도 이행항쟁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주차장법 제19조 4, 건축법 제79조 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례임에도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주차장법 제19조 4에 따르면 구청장은 부서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령해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점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항쟁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9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부서주차장을 주차장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서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21년 부서주차장을 전수조사하여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에는 법에 따라 형사고발, 이행항쟁금 부과 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북 영주시, 부산 해운대구도 작년에 부서주차장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위법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금천구에서도 주차장을 해결하고자 청장님께서도 다각도로 연구 및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차장 토지 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주차 한 대당 입체식은 3억에서 3억 5천만 들어가고 집행식은 2억에서 2,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부서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건축 이행항쟁금 세부 산정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일반 건축물의 전용 면적과 이완 면적을 포함하여 60제곱미터 이하 모가 주거용 건축물은 부과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단 증축 시 이행항쟁금 예시를 보겠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근린생활 점포들을 주거용으로 무단 증축 시 이행항쟁금은 약 310만 원이며 주거로만 사용 시 대략적인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건물이 상업, 공업, 농수산용, 문화, 복지, 교육 건물, 공공용 건물일 경우 1평방미터당 80에서 80여안이란 주차장 면적은 1명 경우당 115점으로 3.5평입니다. 신축 산출로 허가 시 골목에 주차 면적이 안 나오는 경우는 1면당 1,860만 원을 입금하고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경우에는 0.91%, 전업, 농업과 주택, 기타 주거용은 0.87로 산출합니다. 이를 적용할 때 준공일자 1988년으로 현재 36년 된 한 독산동의 건물을 주차 2면을 창고로 사용하는데 1,779만 8,400원이 산출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부과한다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부서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법하면 2023년 기준 공기시가 기준 1면당 약 889만
2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89만 9,200원을 기준으로 850명이면 75억 6,432만이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850명을 3분의 1로만 매년 적용 대상으로 잡아도 25억 2,144만이란 금액의 세수입이 들어와서 주차장 건립에도 활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시행되면 주차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250회 정례에 행정사무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2020년, 2023년까지 금천구 소재지 부서주차장 이행강제금 및 적발 건수를 보겠습니다. 2020년 25건, 적발 5건 부과, 2021년 53건, 적발 2건 부과, 2022년 147건, 적발 1건 부과, 2023년 34건, 적발 3건 부과, 총 259건 적발하고 부과는 11건뿐입니다. 이 중에 압류 중인 1건은 492만 원을 체납되어 있고 완납은 10건의 총액은 8,985만 9,600원이었습니다. 지역 동별로 부과된 건수를 살펴보면 가산동이 1건, 독산동이 4건, 시흥동이 6건입니다. 부서에서 적발하고도 부과를 안 하는 것인지 왜 지속적인 단속을 안 한 것인지 이러한 태도가 직무유기에 부합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은 준공 이후 적발되면 즉시 이해 후 압류하고 징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주차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도로망에 따라 주차 대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금천구 도로가 1,541km에 있습니다. 주차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안동 거주자 우선층이 146명, 공연이 130명, 독산 1동이 거주자 우선주차가 252명, 공연이 66명, 독산 2동이 거주자 주차가 278명, 공연이 66명, 독산 3동이 거주자 주차가 314명, 공연이 116명입니다. 독산 4동 우선 거주자 주차가 232명, 공연이 63명, 시흥 1동 거주자 우선주차가 191명, 공연이 없고 시흥 2동 거주자 우선주차가 73명, 공연이 없으며 시흥 3동 거주자 우선주차가 91명, 공연이 44명, 시흥 4동 거주자 우선주차가 298명, 공연이 224명입니다. 시흥 5동 거주자 우선주차가 352명이면 공연이 없습니다. 각동 주차 면수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2,227명, 공용이 7,729명입니다. 경비가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223개 동의 세대수는 22,498세대며 주차면 수는 22,243명이며 경비가 없는 공동주택 소규모 아파트는 85개 동은 7,118세대에 주차면은 6,021명입니다. 주차면 수가 한 면에 3면 미만인 개인 근로생활 주택 550개, 소유의 주차면 수는 1,258대, 3면 이상 부속주차장은 소유한 건물은 348대입니다. 주차면 수는 13명으로 관내 부속주차장 총 주차면 수는 13만 1,271대이고 이는 전부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동인구가 많은 금천구 사업체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각 기업 유형별 기준은 소상공인은 10인에서 15인 사업장이 소기업 자산 총액 10억에서 120억 이하이며 중소기업은 120억에서 1,500억, 대기업은 5천억 이상이 사업장에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52,066개 업소에 소기업 4,178개소, 중기업 1,784개소, 대기업 132개소, 총 58,106개소의 사업장이 금천구에 있습니다. 그럼 사업장당 직장인이 이용하는 출퇴근 차량을 2대로만 봐도 11만 320대이고 관내 등록된 차량 대수가 92,286대이므로 총 20만 8,606대이며 주차면수 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내 주차면을 모두 합한 수가 16만 8,197면으로 4만 409면이 부족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각 사업체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직장인을 3인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주차면 수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주차면이 부족한 현실에 이러한데 부설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2024년 이후 건설 계획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동 생활권공원 구비 56억 4,700만 원 투자해서 입체식 지하 2층 903.5평방미터에 36매입니다. 독산 입동 소규모 공유주장 366.7평방미터에 시비 17억 8,800만 원, 구비 15억 3,200만 원, 총 33억 2천만 원 지평식 12매입니다. 독산 이동 마을공원 지하 공유주장 2,242.2평방미터에 국비 7억, 시비 96억 7,200만 원, 구비 42억 1,200만 원, 총 145억 8,400만 원의 입체식 2층 103면을 6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독산 삼동 소규모 공유주장 477.1평방미터에 시비 28억 6,200만 원, 구비 22억 8,700만 원, 총 51억 4,900만 원을 지평식 17대입니다. 독산 삼동 소규모 공유주장 548.1평방미터에 구비 47억 3,900만 원, 전액 구비로 지평식 20매입니다. 시흥 일동 주택가 시구유 공유주장 통합 증축 1,473.7평방미터에 시비 127억 1,700만 원, 구비 85억 4,800만 원, 총 212억 6,500만 원, 기존 144면 증설 98면 총 242면이 되는 겁니다. 시흥 5동 소규모 공유주장 464.1평방미터에 영업비 포함하여 구비 38억 5,700만 원, 전액 구비로 지평식 16대입니다. 그럼 앞으로 총 주차면이 302면이 늘어나는데 투입된 예산은 국비 7억, 시비 270억 3,900만 원, 구비 308억 2,200만 원입니다. 합계 585억 6,100만 원으로 투자해 대비 1면당 1억 9,391만 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부설주차장 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주말부터 남부지방에서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다가올 장마를 대비하여 침수 등 재해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큰 피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설치와 폐수시설 정비 상태 등 위험 요인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 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취재를 나오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과 방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235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의의 열과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금천구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석수역 동축 출입구 추가 신설 관련입니다. 금천구 분구 일에 교통 소외 지역 우리구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신안산선 복선 전철 민간 투자 사업은 관내 시흥대로 구간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하철로 3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고무할 만한 미래를 향한 신철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지하철 환승역 중 유일하게 한 곳뿐인 석수역 출입구는 우리 구 주민뿐 아니라 지하철 이용자들에 대한 안정성, 편익성, 형평성 등 도시 계획으로 변화될 시흥 3동 동축의 미래교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근시안적으로 계획되어진 사업으로 등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그 심각성을 알기에 한 목소리로 오늘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받아 2022년 7월 제237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1,500여 명의 서명지를 들고 그 절실한 표명을 시작으로 그해 9월 22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 질문에 이어 23만 금천 구민의 뜻을 모아 구의원 전원 신안산선 석수역 동축 출입구 신설 강력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 유관 기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구 우리구에서 신안산선 석수역 출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그 결과 BC 0.25로 경제성은 부족하지만 방제 및 안전 분야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출입시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조건 하에 원인자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석수역 시흥사거리, 독산역 등 마냥 반겨할 신안산선 복선 전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석수역이 왜 대구 폭발 사건, 이리역 지하철 참사를 떠올리며 주민들이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용역 결과를 보면 긴 시간 지하철의 안전 문제, 이용 불편, 지역 형평성 확보 및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출입시설 부족 등 시흥 3동 주민들이 영하 7도의 강추위에도 서울시청 앞 항의 방문 등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청장님은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후 서측에 설치될 신안산선을 이용하려면 동측에 사는 대다수 주민들이 왕복 10차로 시흥대로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가로질러야 하는데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이용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확보하고 장애인, 노인들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편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미 빗물 펌프장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조성 지연 관련입니다. 가산동, 독산동보다 낙후되고 문화체육 규모와 개수가 부족한 시흥 3동 지역에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2020년 10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구비 4천만 원을 편성, 방미 빗물 펌프장 집수정 상부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 실시 A등급 확보, 그해 10월 5일부터
21년 3월 2일까지 구비 총 4,200만 원 편성, 다목적 문화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철근 콘크리트 7층, 철골 9층이 가능한 내진 안전성 확보, 또한 21년 4월 12일에서 8월 9일까지 방미 빗물 펌프장 외 2개소에 구비 3,900만 원 편성,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 B등급 평가를 얻어낸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살펴보니 2차례 계획을 변경하고 3차례 용역을 실시하면서 2020년부터 26년까지 부지 5,013제곱미터, 바닥 면적 548제곱미터, 연면적 지상 4층 2,048제곱미터, 총 사업비 135억 4,100만 원 중 23년 말 집행률이 0.48%에 불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약 4년 동안 2차례나 계획을 변경하고 3차례 용역을 실시하면서 학수고대 주민들이 기대와 달리 방미 빗물 펌프장 집수정 복개 상부 공간의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 추진이 왜 적극 이행되고 있지 않는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 편익을 위한 목욕탕 시설 반드시 조성 추진 건입니다. 코로나 이전 언젠가 소리 없이 문을 닫았지만 우리 금천구의 천지랜드, 해모스, 벽산 사우나, 까멜리아 목욕탕 등 타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양질의 목욕탕들이 있었습니다. 금천구 목욕장 현황을 살펴보면 가산동 4곳, 독산 1동 2곳, 독산 2동 1곳, 독산 3동 3곳, 시흥 1동 4곳, 시흥 3동 3곳, 시흥 4동 1곳, 시흥 5동 1곳으로 체력 단련장업에 설치한 것 포함 19개로 독산 4동과 시흥 2동에는 아예 없는 걸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목욕업은 공동주택 보급과 코로나 이후 목욕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에너지 비용 급증, 수익성 악화, 샤워 문화 확산 등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목욕탕의 폐업은 사회적 흐름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사유로 취약계층에겐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사회적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흥 5동 주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흥 5동과 이어지는 시흥 2동은 벽산 2단지, 6단지, 임대주택과 탑골로 주변 저층 주거지들이 있고 시흥 4동 또한 공동주택보다 취약계층이 다수인 저층 주거지들이 많은데 목욕탕은 한 곳밖에 없으며 시흥 5동 또한 여성 사우나 작은 목욕탕 한 곳입니다. 시흥 5동은 기초수급자 1,455세대 2,033명, 독거노인 644명, 장애인 1,289명 등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동으로 노인 인구수조차 가장 많은 동입니다. 이런 현황은 그냥 수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시흥 5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체력 단련실 운영에 있어 1분기 수입 및 인건비 주치를 살펴보면 459만 8,800만 원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자 총 229명 중 100% 면제 또는 50% 감면자가 198명으로 85% 이상이고 일반 이용자가 31명으로 1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경감을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원봉사로 토요일 운영을 해보기도 했으나 체력 단련실 청결 문제, 이용자 안전 대책 미흡 및 책임 한계 불분명 등으로 토요일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85%에 해당하는 분들 대다수가 취약계층 노인들로 노후된 저층 주거지 열악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목욕을 하기 위해 체력 단련실을 찾아 샤워 등
불편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년 초 주민들은 구청장의 바란다와 구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등 1만여 명의 서명으로 시흥호동 문화 거점 공간에 공공 목욕탕 건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구의회 또한 시흥호동 문화 거점 공간 목욕탕 설치에 관한 주민청원을 접수,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 집행부의 검토 결과 목욕탕 건립이 어렵다는 다양한 이유와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전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은 동네 유지로서 자리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사적 영역이었지만 목욕탕이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지는 이때 관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복지 편익을 위해 공공목욕탕 시설을 반드시 조성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 성동구는 2017년 사근동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면서 조성하였고 노원구, 마포구, 중구, 종로구 등에도 이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공공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건립은 금천구 국회의원 선거 공약 시 공약이기도 했지만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이라서가 아닌 우리 국민의 건강 관련 시설 권리와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호동 다양한 문제점들을 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언제까지 묵묵부담으로 일관하실 건지 차후 공공목욕탕 건립 관련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세밀한 답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조성 시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제언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살아 숨쉬는 문화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지역으로 호암산성, 호합사, 한우물 등 문화유산이 있는 호암산과 정도대왕의 시흥행궁, 민족의 영고 성세를 지켜본 800년 은행나무, 비석거리 등 대표적인 문화지형과 군사적 요충지임을 말해주는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중 시흥 5동은 금천 최초의 역사 교육장인 시흥행궁 전시관, 금천구 만개의 천에 비치는 밝은 달과 예술인의 공간을 뜻하는 만천명을 예술인가, 세고려의 800년 은행나무 보호수 및 비석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시흥행궁을 기념하고 역사적 상징성을 알리기 위한 정도대왕 능행차 제연 행사, 시흥행궁 보수 경관을 보존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시흥행궁 문화역사 보존 경관사업, 골목길, 별장길 골목 재생사업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문화벨트로 역사 문화도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 시흥 5동 주민센터 준공 예정인 금천 문화 거점 공간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금천의 미래상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한편 100세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활력 증진과 편안하고 행복한 노여가생활 조성 기여는 초고령 사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23년 1월부터 29년 7월까지 시흥동 909-15에서 20번지 6필지 토지 매입 포함 321억 6,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여가 복합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까지
주 시설로는 대한노인의 금천지회, 경로당, 노인교실, 경로식당, 어르신 쉼터 등 노인여가 복합시설 조성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공간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흥 5동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노인여가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 조성 위치를 살펴보니 무언가 어울리지 않고 뒤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 공공시설물 조성 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5동 은행나무로 주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벨트인데 그 중앙에 노인들을 위한 노인여가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시흥5동의 중심지이며 부지 앞 인도와 접한 20m 도로는 시흥 5동뿐만 아니라 시흥 2동 대단지 벽산 아파트 등 8,202세대 약 2만여 명의 주민들의 이동 통로로 평소에도 매우 혼잡한 거리입니다. 무엇보다 공간 조성 후 많은 주민들이 주 5일 급식 등 매일 이 시설을 이용할 텐데 대부분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보행 및 안전 문제, 주변 환경 관련 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현재 시흥 5동 909-14회 5필지에 조성될 노인여가 복합시설과 대로에서 한 부록 떨어진 시흥동 824-14회 4필지에 조성될 금천문화 거점 공간을 교체한다면 문화 거점 공간은 문화 거점 공간대로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약해서. 저기에 보시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예정지입니다. 예, 그리고 저쪽 뒤에 하얗게 화살표가 된 거는 구 시흥5동 주민센터고 문화 거점 공간 예정지로 자리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여가 복합시설은 20m 도로로 굉장히 복잡한 거리이고 우리가 지금 매입한 그 예정지는 바로 인도에 접해 있는 공간입니다. 두 시설을 교체를 하면 바로 대로에서 한 브록 안에 있는 100m 안에 있는 거리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체를 한다면 말 그대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은행나무에서부터 금천구 유일한 사찰 호합산성 역사문화길 조성 사업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 사업, 서로 관련 부서는 다르지만 모든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관내 어르신들 복지 향상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인여가 문화 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공간, 우리 모든 주민들이 자긍심 고취와 금천구의 복지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앞으로 우리의 공공건축물 조성 시 부지에 연연하지 말고 30년, 50년, 100년 미래를 바라보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여름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힘든 여름이 될 듯합니다. 우리 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과 구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 일사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금천구의 생활 폐기물 공공소각장 미이용에 따른 쓰레기 대란 가능성 문제와 경로당에 자동 심장 충족기가 없어 안전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 폐기물 공공소각장 미이용에 따른 쓰레기 대란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생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천구는 생활 폐기물 발생량 273.8톤으로 서울 자치구 중 발생량 하위 3위로 적지만 재활용량은 하위 4번째, 매입량은 상위 3위, 소각량은 최하위입니다. 즉 금천구는 생활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입량이 매우 많고 이 매입량을 줄일 수 있는 재활용량은 매우 낮으며 소각량은 극히 적은 상황입니다. 현재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공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민간 소각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외 소각하지 못한 폐기물은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소각장에 비해 약 2배가량 비싼 비용을 물고서라도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직매립을 하고 있으나 2021년 7월 개정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생활 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작물,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기존 매립 폐기물의 약 85%를 감소시킬 수 있어 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12월 28일부터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 처리 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과 관할 구역으로 생활 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소각장이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이용이 어렵더라도 당장은 예산으로 비용을 조금 더 주고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는 것이 손쉬운 행정이겠지만 2026년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된다면 민간 소각 비용은 급속도로 상승할 것입니다.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공공소각장 또는 기차
대체 수단을 찾지 못한 우리 구와 같은 지자체나 기업 등이 민간 소각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 증가에 비해 민간 소각장의 공공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소각장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간 소각장이 처리해야 하는 생활 폐기물이 늘수록 관련 투자 및 운영 비용도 늘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환경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각장이나 다른 폐기물 처리 시설이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자원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비용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 소각장의 이용 비용은 향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반드시 소각을 통해 폐기물을 줄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만일 마포구에 예정된 서울시 신규 광역 자원회수 시설 건설이 지연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민간 소각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타 자치구와 협상하여 반출 처리하거나 그것도 못하면 우리 금천구 내에 소각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현재도 공공소각장이 문을 닫는 기간에는 매립장 오프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2026년 직매립이 금지되어 매립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 문제와 함께 쌓여진 쓰레기를 모두 태울 수도 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자칫 2021년 전주시, 2014년 성남시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소각장 공동 이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에는 4곳의 공공소각장인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천, 강서, 영등포가 공동 이용하고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이 1986년에 최초로 건설되었고 중량,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구가 이용하고 있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이 1997년에 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소초, 송동, 송파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이 2001년,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구가 이용하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2005년에 건설되어 총 22개 자치구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구로구는 광명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은평구는 자체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동대문구가 2012년 1월 27일 노원자원회수시설에, 관악구는 2013년 5월 1일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뒤늦게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금천구는 이러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2013년 파주시, 2014년 이천시와 군포시, 2017년 이후에는 양천구, 노원구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서울시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공동이용에 목을 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금천구에는 생활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서 최종 매립량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 일반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2020년 33,717톤, 2021년 34,880톤, 2022년 33,686톤, 2023년 32,480톤 등 크게 줄지 않고 일정량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처리 비용, 용역 비용도 2022년 130억, 2023년 148억, 2024년 184억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감사원에 의한 생활 폐기물 용역 계약 업무 부정적이 발생하여
2023년 3억 6,700만 원의 지방교부세 감액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제한 정책 중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의 최근 2년치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 1억 7,120만 원, 집행액은 29만 7천 원, 집행률은 0.2%, 2023년 예산 1억 3,320만 원 중 집행액 8만 8천 원, 집행률 0.06%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록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전면 후퇴하였으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 금천구는 기수립한 일회용품 제한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만이라도 앞장서서 단순 이벤트 성격의 전신성 행사를 지향하고 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했어야 합니다. 크게 들고 있는 폐효수막의 경우도 재활용이 없어 보관만 하고 있어 결국 금천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에는 관련 부서 간의 비협조로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구가 공유 우산 제작을, 노원구가 증기, 시멘트 공장 등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와 동대문구가 서울시 등과 시 자원 회수 시설 공동 이용 참여 협의를 할 때 우리 금천구만 참여하진 않은 이유와 관악구와 동대문구에는 공동 이용 승인을 이끌어냈는데 우리 금천구만 주민 반대로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2026년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마포에 예정된 신규 자원 회수 시설 건설이 주민 반대로 지연되거나 혹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자원회수 시설 공동이용 전 민간 소각 비용 상승 가능성에 어떠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효적인 일회용품 제한 및 재활용 정책과 생활 폐기물 감량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법 시행은 지표면에 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원 순환 경제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대신 분리수거,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의 방법으로 자원을 보존하고 재활용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절한 폐기물 처리 시설, 즉 적합한 재활용 센터,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에 지자체의 행정력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우리 구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폐기물 감량 정책을 수립하고 재활용 촉진 및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자동 심장 충족기 미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 12월 발표한 급성 심장 정지 조사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발생한 급성 심장 정지 환자 수는 2022년 기준 3만 5,018명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총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심장 질환은 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위험한 사망 원인입니다. 급성 심정지는 예측 불가능하며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 심장 충족기의 설치 장소 및 그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 심장 충족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비 의무 기간은
대상 기관이 자체 설치 관리하며 구비 의무 기관 외의 곳은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군의 자동 심장 충격기는 구비 의무 기관 43개소에 71대, 구비 의무 기관 외에 141개소에 2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경우 구 효율성이 입증되어 적극적인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장 필요한 곳인 경로당의 경우 법적 구비 의무 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경로당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독산 주공 13단지 내 참새 경로당이 유일합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기반을 충족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단지 내 경로당에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근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로 달려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닌 주택가 경로당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응급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럼에도 2023년도 자동 심장 충격기 관련 예산 및 집행 실적을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 예산으로 1억 2,45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액은 6,250만 원, 집행률은 50%에 그쳤습니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서 꼭 필요한 경로당 같은 비법정 시설에는 설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적 기준만 지키면 된다는 소국 행정의 결과로서 사업 목적에 맞는 세심한 정책이 결정에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경로당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령자의 심정지 위험 증가입니다. 고령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 심정지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경로당은 주로 고령자들이 모이는 장소이므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심정지 발생 후 첫 4분 동안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이 생존율을 크게 높입니다. 세 번째, 응급 구조 시간 단축입니다. 응급의료 서비스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초기 응급 처치를 시행할 수 있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쉼터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설치는 이러한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응급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입니다. 경로당은 주로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에 설치하면 주변 주민들도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여섯 번째, 교육과 인식 제고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경로당에 설치되면 경로당 이용자들과 직원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증가합니다. 경로당의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응급 대응 능력을 상승시키고 지역 사회 내에서 응급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로당 내부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은 노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단지 내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 설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건지,
주택가 경로당은 응급환자 발생 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모든 경로당 내에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경로당을 활용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경로당 이용 주민 안전 확보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모든 경로당 내부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답변 자료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했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건과 주민복지 편익을 위한 목욕탕 시설 반드시 조성 추진건, 공공건축물 조성 시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제언 등 총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주식회사 넥스트트레인에서 시행 중인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사 공정률은 2024년 5월 말 기준 39%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는 석수, 시흥사거리, 신독산 3기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석수역의 경우 환승역인데도 불구하고 출입시설이 1개소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이 안전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위해 추가 출입시설 설치가 필요성이 요구되어 우리 구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신안산선 석수역 지하보도 및 추가 출입구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주민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민관, 합동 TF 등의 회의를 통해 주민 이용 편의와 지역 주민들이 불안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시흥대로 동측에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2023년 11월 타당성 용역 준공 이후 12월 14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출하여 추가 출입구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이후 금년 2월 15일에는 서울시, 3월 28일에는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에 방문하여 용역 결과와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10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면 추가 신설이 어렵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의 경제적 타당성은 0.22인 관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있습니다. 향후 중앙철제상가 개발 등 석수역 주변 개발에 따른 지역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과 또 향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각도긴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석수역 추가 출입구 추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편익을 위한 목욕탕 시설 반드시 조성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은 19개소로 민간 목욕탕 18개소, 공공 목욕탕 1개소입니다. 최근 민간 목욕탕에는 이용객 감소와 공공요금 및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힘들면 폐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시흥오동 민간 목욕탕 폐업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여 공공 목욕탕 운영이 구 정책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공공 목욕탕 설치를 원하는 주민 간담회, 목욕업계 관계자 면담, 주민 공농장 등 수차에 걸쳐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공공 목욕탕은 구 재정이 투입되어 이용료가 저렴하지만 일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고, 또한 민간 시설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목욕탕 운영이 새로운 복지사업의 형태로 요구된다면 정확한 여건 분석과 함께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타당성 영역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목욕탕의 필요성, 이용 대상, 운영 방식, 민간 목욕업계와의 상생 방안 등 다각도로 고민하고 검토하여 구민분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타당성 영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조성 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제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오동에는 노인 여가 복합시설과 금천 문화 거점 공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 복합시설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어르신 여가 활동에 대한 복지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금천 문화 거점 공간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건강한 문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 공간 조성을 위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인 여가 복합시설은 이번 달 중으로 사업 부지 6필지에 대한 등기 이전이 모두 완료됩니다. 이후 구 투자심사 재심사, 건축기획 용역과 공공건축심의, 기존 건축물 철거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건축 설계 공모 발주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천 문화 거점 공간은 작년 2월 서울시 공공건축심의까지 완료하였고, 이후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지 확보 필요성과 거점 공간에 대한 주민분들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두 사업 모두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구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영술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질의해 주신 윤영희 의원님, 그리고 여러 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훈 정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현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유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윤영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방미 빗물 펌프장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미 빗물 펌프장 부지 내의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시흥 3동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020년 건립 계획을 시작으로 2021년 서울시 투자 심사 시 펌프장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설을 계획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단계 심사 조건부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 공공건축물 심의, 도시계획 시설 중복 결정 등 건축 설계 전 필요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구의지인 펌프장 내에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부지 매입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으나 방제시설인 빗물 펌프장 특성상 각종 심의 과정에서 펌프장 기능 유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연락 공고 및 의견 조회 시 서울시 방제 성능 목표 상향에 따른 방미 펌프장 방제 성능 확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서울시 치수안전과의 보완 의견이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영역을 치수과에서 별도로 시행하였습니다. 방제 성능 검토 영역 결과 현재의 방미 펌프장 용량은 서울시에서 목표하는 방제 성능은 확보되어 있으나 장래의 증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민의 생명권,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제시설 내 연구시설 건축은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문화체육계에서 진행 중이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은 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흥 3동 일대 모아타운 1차, 2차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 확보되는 공공용지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센터 조성을 최우선으로 검토 중이며 정비 사업 내에 체육센터 건립 시 외부 자원 확보가 용이하여 구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시흥 3동 주민의 수건인 체육센터 건립이 보다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미 빗물 펌프장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추진권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천구 생활폐기물 정책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사업, 대형 감량기 시범 사업,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운영, 금천 에코자원 교환샵 운영 등 자원 재활용 활성화 정책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대비 5.24%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배출량은 2.8% 증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미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자원회수시설을 차례로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이용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군은 공동이용 대상 자치구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 군포 등의 자원회수시설 등을 공동이용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관악, 동자, 동대문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서울시와 협력하여 양천, 노원 등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지만 해당 지역의 주민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동이용의 대안으로 금천구 자원회수시설 설치도 검토하였으나 소각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환장 및 소각시설을 고려하여 최소 8,000제곱미터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내 일부 시 구의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주택가 밀집 지역에 있어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신설되는 자원회수시설은 2022년 8월에 입지 선정한 이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우리 구도 반드시 공동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 회수 시설이 지연될 경우 폐비닐 전원봉투 사업과 커피박 재활용 사업, 봉제 평원단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생활 폐기물 감량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회용품 제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 및 각종 회의 행사 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재활용품 분리 매출을 전 직원이 동참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분기별 1회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반입 금지 캠페인을 실시하여 테이크아웃 커피컵 등 일회용품 청사 내 반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행사, 축제 시 일회용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줄이기에 국민인식 확산을 위하여 청결도시 금천 자원순환 실천교육에 연계하여 연 2회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소 등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하고 현장 계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증가 및 배달 문화 확산 등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여 일회용품 없는 금천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연수막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연수막의 경우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로 폐연수막 정비 후 일괄 보관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 보유량은 없으며 개인 또는 업체에서 폐연수막 요청 시 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소각이나 매립은 시행하지 않아 처리 비용은 수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 및 동해 폐연수막 활용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 후 추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부설 주차장 관리 대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2024년 6월 현재 6,844개소 13만 6,135면으로 전체 주차 시설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축 건축물 증가에 따라 부설 주차장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공급이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민간 부설 주차장 중 여유 주차 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부설 주차장 개방 및 공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대규모 시설 24개소에 927면, 소규모 주택가 부설 주차장 307개소에 513면, 총 331개소 1,440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부설 주차장의 무단 용도 변경 및 기능 미유지 사례는 주택가 주차 공급 부족 및 이면도로 불법 주차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관내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매년 3, 4개 동씩 순차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 점검 이외에도 민원 접수에 의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시 즉시 시정이 가능한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및 계도하고 그 외의 위반 사항은 시정명령 사전 통지, 시정명령 및 위반 건축물 표기, 시정 촉구,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후 미시정 시 이행 강제금 부과의 절차에 따라 단계별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건축물 적발 건에 비해 이행 강제금 부과 건이 적은 것은 주차장법 위반 이행 강제금이 일면당 1,000여만 원 정도로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이에 대한 부담으로 단계별 행정 조치 과정에서 대부분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 완료 후 부설 주차장이 목적에 맞게 유지 관리되기도 하지만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현장을 재확인하여 위반 사항이 재발생 확인된 경우에 이행 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고발 조치 등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위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반 사항이 발생되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 점검 시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재발 예방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배정 등 공영 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설 주차장 기능 유지와 우리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혜경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와 관련하여 2023년 말 기준 보건소 등 구비 의무기관의 71대,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 구비 의무기관 외 시설에 213대, 총 28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 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8,600만 원이 긴급하게 교부되었고 이를 명시 2월을 통해 2023년도 예산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서울시 의료장비 통합 구매로 인해서 자동심장 충격기 구매 단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동심장 충격기 지원 목표가 애초에 35대였는데 이를 64대를 추가해서 구비 의무 기간 외에도 99대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만 예산을 모두 소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023년도 동주민센터 및 각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전수 수요 조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 편의점 10개소, 주택 밀집 지역 내 공용 주차장 10개소, 파출소 6개소, 동주민센터 체력 단련실 7개소, 안양천 실외 체육시설 인근 개방 화장실 5개소, 마을회관 5개소, 500세대 미만의 공공주택 4개소, 청소년시설 3개소 등에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과 편의점 설치는 특히 주택가의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설치 시 실내 설치 비용의 3배로 비용의 증가가 있고 도난이나 훼손 우려, 날씨 등 통제할 수 없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보통 관리 책임이 있는 설치 기관에서 장소를 자체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점검 시 주민들이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장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나 공동 현관 등에 안내판 및 유도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관리 담당자에게 교육하고 안내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 시에는 장소의 적정성 및 이용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응급 상황 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후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기관에 개설자 또는 관리자를 교육하여 장비 관리 및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패드, 배터리 등 소모품 적기 교체와 장비 적정 관리는 물론 필요시 누구나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눈에 잘 띄는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을 전년도 주 2회에서 올해는 주 5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독산 보건분소 및 방미 보건지소에서도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장, 동호회 및 경로당 등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동주민센터 내방, 지역 주민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대상의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및 교육 관리에 관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요양원 등 요양시설의 9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4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도에는 경로당, 특히 이용자가 많은 경로당을 포함해서 노인복지시설 등 수요조사를 통해서 자동심장 충격기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노인종합복지관 등 어르신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총 150명에게 실시하였고 올해 금천 50플러스 센터 및 복지관, 데이케어 센터 등 어르신 대상으로 총 200여 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다가오는 9월에서 10월 금천 노인종합복지관에 총 180여 명 추가 실시 예정입니다. 아울러 7월에서 8월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예정 경로당을 포함해서 37개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위급한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관련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혜경 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 때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고정직무도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도 간단하고 질문도 상세히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 이행강제금이 한 1,000회만 되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도 했고, 또한 아까 지금 4년에 걸쳐서 11건 적발해가지고 부과는 10건 했어요, 지금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또 그걸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실지 담당 이름까지 제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앞에 요식행위로 철거하고 사진 찍었어요. 그러니까 철거한 뒤에 사진만 찍고 가니까 다시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주차가 시행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그런 부분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이 건수가 다 신고인 민원인 것만 조사를 하지 민원인 안 한 것은 전혀 조사를 안 합니다, 지금 이거요. 그래서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주차 관리과가 총 직원이? 저희가
29명, 예? 30명까지. 30m 그것도 16명이라는 또 주차 관리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별도의 이제 주차 사무 관리- 업무한 직원만 몇 명이에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현장 나가면 출장비 다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지금 이 주차 부서장 조사하는데요. 보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요. 출장 얘기 받아서. 저도 249회 임시 끝나고 현장 사진도 찍고 현장도 가서 또 그분들의 만나고 문도 열어보고 다 했어요, 내가. 그런데 아무 사용가치 없어요, 거의. 그냥 앞에 몇 가지만 드러내고 그냥 완골로 한 걸로 이대로 됐습니다, 하더란 거예요. 이대로 됐다는 답변하더란 거예요, 직원이. 내가 봐서는 전이 안 돼 있는데 물건 몇 개 치워놓고 됐다 하면 그것이 그냥 된 겁니까, 거의? 주차가 할 수 있고 그럼 해줘야지, 완전히 조사를 했으면은. 그런 식이 많고, 아까 제가 PPT 올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사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제가 보름 동안을 우리 사진사 이틀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 다 찍으면서 숫자는 더 많아요. 내가 PPT 올린 것만 그 정도지. 내가 그냥 뭐 누구 말 듣지도 않고 저는 현장을 착수해서 조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직원이 할 시간이 없으면은 전수조 할 사람을 뽑아서라도 해서 정확하게 해갖고 사실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 조사를 끝내야지요. 그냥 요식행위로 앞에 물건 몇 개 채워놓고 다 됐다고 그냥 가면 되겠어요? 담당 직원이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냐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식행위적인 어떤 조사나 이런 거는 절대 지양하고 앞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와 그리고 재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다시 위반해서 사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점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출직으로서 주민의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구현을 안 하나 있어도 제 할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민원이 때문에 의정활동 못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내 성격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기요. 엄격하게. 그래서 한번 저하고 댕겨보면 알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단속을 안 했다는 그런 건데, 그거는 뭐 이상한 말을 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재론하지만 전수요원을 몇 사람을 사든지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조사하든지 이걸 정리를 해줘야지 이 주차면이 몇 명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건축화를 지금 금천구에 2m 도로, 4m 도로가 많습니다. 건축화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건축화를 받으려면은 차 한 대에 1,860만 원을 내고 건축화를 받아요.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이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냐고요. 방나서 세 많이 받아먹게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수기가 조사 안 했다고. 내가 그런 거 더럽지 않으니까.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순기 의원님, 박상복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다양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출구 관련 현재 이렇게 발생하고 오랜 시간 많은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안산선 이제 사업이 과거에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10호선 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돼 왔었어요. 그 재정 사업이라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국가에 투입되기 때문에 뭐 경제적 타당성이나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국가 재정으로 좀 보완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신안산선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BTO RS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민자 사업으로 바뀌면서 국토부에서 3조 2천억 정도의 이 예산으로 이렇게 민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민자 사업의 수익성을 맞추고 또 BTO RS라고 리스크 쉐어링하는 사업이거든요. 위험 회피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석수역 출입구뿐만 아니라 이 신안산선 모든 역사의 출입구가 예를 들면 우리 시흥 사거리도 원래는 4개 재정사업 당시에는 4개로 구성돼 있었어요. 총장님 죄송한데 지금 석수역 이야기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석수역도 출구가 하나로 되는 네. 그런 또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생각해 보면 2018년 당시에 철도 당국과 그 철도 당국은 그런 사업성만을 고려했고 또 사업 시행자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그런 결정이 실은 교통 약자들에 대한 이용 편의나 불안전 그런 감수성에 대한 그런 부족함 그런 걸로 인한 우리 고의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18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 신안산선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화재시 연기가 어디로 갑니까? 이동 통로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대피하는 그 이동 통로와 동일한 경로입니다. 그럼 피난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거기가 또 뭐 1, 2m가 아니라 70m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도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겠지만 노약자나 여성 어린아이들 더욱이 그런 분들이 이용할 때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고란 말 그대로 뜻밖의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지만 예산 절감의 피해로 그런 핑계로 국간의 재물을 쌓아놓은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형 참사로 우리의 많은 주민들이 생명을 앗아간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후 철제상가 건축 시에 적극 추진을 검토하신다 하셨죠? 네. 네. 그러면 총장님, 시흥 3동 철제 상가가 언제쯤 추진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중앙철제상가의 이제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네. 조합 측과에서 사업 시행자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구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제안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과정에는 없고요. 지금 네. 저희 금천구와 네, 네. 그다음에 중앙철제상가 조합, 네, 그다음에 서울시 네. 이런 쪽하고 여러 가지 내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중앙철제상가의 토지 용도가 종합시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그 종합시장 부지라는 토지 용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난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고심하고 있고 네. 또 사업 시행자나 조합 측에서도 저희한테 조금 더 여러 가지 자기네 고충을 또 얘기하고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의 또 도시계획 하에서의 개발 계획을
또 이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예, 청장님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년쯤 언제쯤 실시를 할 것인지 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이제 저희 석수역이 저희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철제상가나 또 공구상가가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요. 예, 또 저희가 청장님 죄송합니다. 예. 시간상 빠른 시간 내에 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하고 주민들도 원할 겁니다. 네. 그런데 주변에 이야기를 해보면 10년 안에도 힘들다. 예,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10년 안에 네. 가능하신가요? 글쎄 그거는 뭐 이제 저희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좀 강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시에서도 좀 네네. 전형적인 예.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제가 하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예. 우리 0. 아까 2 나왔다고 그러죠. 우리 자료에는 0.25로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까지 이제 25년 후에 완공이 되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동축에 있는 우리 많은 주민들이 왕복 10차로 시흥대로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가로질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교통 약자들의 이용권에 대해서 교통 이용권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그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원래 저희 용역 과정에서 네네. 이제 시흥 3동과 그다음에 강남 도시순환도로를 네네. 건너서 네. 또 거기서부터 현재 신안선선 석수역까지가 약 290m 정도 네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무시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철제상가에서 시흥대로를 넘어가는 건너는, 네네. 약 10m 이게 네네. 이제 이제 폭이 넓은 네. 이제 도로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용역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시흥대로의 지하 보도를 네. 또 뭐 개설하는 그런 것도 네. 사실은 검토했고 네. 의원님도 사실은 네, 중간에서 많은 의견을 네,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흥대로 지하에 이 뭐 지하도를 건설하는 것도 여러 가지 사실은 고민해야 될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 지금 제기하고 계시는 교통 약자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별도로 네네. 고민이 예. 심사숙고가 돼야 된다라는 의원님의 지적은 저도 동감합니다. 예. 그러면 청장님, 네. 저희들이 생각했던 다양한 어려움 중에 당장 내년 말쯤 조성이 되면 이 10m를 오고 가고 하는 교통 약자들에 대한 어떤 대안은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실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지하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하 도로 개설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예. 또 지하 도로를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불편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내려가고 예.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비 오고 눈 올 때 그냥 막 예. 찔떡찔떡 하시면서 10m를 걸어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네, 예. 하여튼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네네.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시흥 3동에서 많은 신출모 회원들이 많이 오셔서 청장님의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 청장님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목욕탕 조성 추진건에 대해서 우리 아까 청장님께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예, 환영합니다. 예, 환영해 주시고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 전에같이 시흥 5동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그냥 엉투당투하는 타당성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잘 살펴주시고요. 제가 하나를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제안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공공 그 건축물에서 그 시흥 5동 문화 거점 공간에 그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문화 거점 공간은 문화 거점 벨트로 들어오고 거기에 노인 여가 복합 시설이 그쪽으로 간다면
교통면이나 모든 면에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지금 내필지를 사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구 시흥호동 주민센터 넓이보다 4필지가 더 들어오잖아요. 네, 의원님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러면 그곳에 노인 여가 복지 시설에 노인들을 위한 공공 목욕탕이 들어오면 제격일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제가 시간이 되었으므로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저한테 그냥 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영희 의원님과 유성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좀 전에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좀 미약한 것 같아서요.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 13년도에 관악구와 동대문과 같이 공공소각장 공동이용에 참여했었나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저기가 관악구하고 동대문도 참여를 했었죠. 그러니까 예. 저희 금천구도 했었나요? 예. 양천 노원 저희가 자원 회수 시설을 공동 이용하려고 저희도 다각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요즘은 주민이나 뭐 이런 저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 금천구만 참여를 못했을까요? 그래서 여러 구가 같이 네. 참여하는 걸 뭐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관악구나 동대문구는 찬성을 했을까요, 주민들께서? 찬성을 했어요?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데서 거기 반대를 우리가 진입하고자 하는 자원 회수 시설 그러니까. 관할 근데 왜 구 주민들이 그러니까 왜 반대를 금천구만 하는 거죠? 반대를 했느냐 이거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금천구는 쓰레기 양도 좀 작고 그런데 관악구나 이런 데는 지금 많거든요. 근데 많은 데는 수용을 해주고 적은 금천구는 반대를 했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너무 지난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못 하실까요? 아니면 자료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적극적으로 했는데 쓰레기량이 많은 구는 됐어요. 금천구는 안 됐어요. 2026년도에는 우리 마포구에 예정된 신규 자원회수 시설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구만 소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어서 서울시도 그 부분을 알아서 저희하고 협력해서 지금은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는 저기를 서울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쪽 지역 분위기 아시죠? 마포구 주민들 예. 어때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마포구에 따로 자원 회수 시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만간 저기 종료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거기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도 반대를 하시고 주민들도 반대를 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 반대로 그 건설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늦어졌을 때는 우리는 어떤 대안이 있어요? 글쎄요, 지금처럼 뭐 우리가 2026년에 매립이 금지가 되고 하면 지금처럼 우리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어요. 만약에 그게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비용이 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거를 위해서 서울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잘 해보겠다, 약속했다, 이제 예.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족된 제 답변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일회용품 제한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뭐 재활용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기 폐비닐 전용 봉투 사업도 올해 서울시하고 한 1억 2천 저기에서 폐비닐 전용 봉투를 우리 일반 생활 쓰레기의 한 50% 정도가 폐비닐이라고 서울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 저기 그거 죄송한데요, 국장님. 제가 그 행감 때도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국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줘요. 그러니까 폐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잘 모아놔서 개인이나 업체에서 필요하다면 이거 줬다.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다. 아까도 국장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다. 보관하고 있다가 업체에서 원하면 이렇게 드린다. 그러셨죠. 근데 예.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을 우리 돈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떤 재활용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국가에서 하는 어떤 공모 사업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재활용에 대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어떤 재활용 폐 현수막이라든지 쓰레기를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보면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물론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서 그냥 무난하게 어떤 큰 사고 없이 그러니까 사업도 막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 재활용 저기를 적극적으로 지금 폐 현수막 말씀하셨는데 네. 폐 현수막도 지금은 보관하고 있지만 보관해서 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들여서 그거를 뭐 조그맣게라도 우리 신체 장애인 협회에서도 뭐 소규모지만 그런 부분을 가져가서 마대를 만들거나 하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말귀를 자꾸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업체에서 단체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금천구에 재직 중인 공무원 여러분들께 더 나은 금천을 위해 적극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인현 국장님은 정년 퇴임을 앞두고 마무리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휴가도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구정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